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공약.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시장 선거에서요. 아주 황당한 공약을 내건 엉뚱한 신인 정치인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당히 시장으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황당하고도 재밌는 공약은요. 바로 나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정말 황당하죠? 정말 지키기 쉬운 공약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황당한 공약을 내건 사람은 아이슬란드의 코미디언 이온 그나르로요. 황당한 공약만큼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아주 황당한데요. 정치 풍자극을 하고 있던 이온 그나르에게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차라리 네가 직접 정치를 해봐 라며 농담을 던졌고요. 그래,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면서 덜컥 The Best Party, 최고당이라는 이름으로의 정당을 창당해버리는 거죠. 최고당. 예, The Best 최고당. Party. 정말 최고당. 이들이 내건 공약은 수영장에 무료 수건을 놓아두겠습니다. 시내 동물원에 북극곰을 데려오겠습니다. 등등 아주 사소하고 황당한 공약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온 그날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공약이니 최고당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밝혀 시민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합니다. 진짜 재밌다 저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요. 상당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최고당이 2010년 5월 29일 열렸던 아이슬란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장 선거에서 역시 최고당의 당수인 이온 그나르가 레이캬비크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코미디언이? 그렇습니다. 와. 당시 레이캬비크 시장 선거에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던 이유. 바로 2008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국민들이 부패해버린 정치인보다는 코미디언을 선택하겠다는 민심을 이 투표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죠. 또 사실 우스꽝스러운 정책들 외에도요. 학생과 저소득층에게 무료 버스를 이용하게 해주겠다. 또 무료 치과 치료를 제공한다라는 등의 의미 있는 정책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시장으로 당선된 뒤 매우 진지한 태도로 시장 역할을 수행한 이온 그나르. 2014년 시장 임기가 끝날 무렵 그의 재선을 바라는 여론은 무려 60%를 넘어갔고 세상에. 심지어 대선 유력 후보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60%면 다시 나오면 된다는 거죠. 당선되는 거죠 되죠. 그냥. 자, 그런데요. 임기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다고 야 멋있다. SNS 대통령 버민 슈프림, 우크라이나를 구하러 온 악당.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뜨거운 접전을 벌였던 미국 대선. 하지만 SNS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체질을 법으로 의무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마리아 방구야스러운 이런 황당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이 후보. 바로 버민 슈프림 씨입니다. 예. 턱선을 수북히 기르고 큰 장화까지 뒤집어 쓴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야유 대신에 그의 SNS에 엄청난 지지 댓글과 청원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선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공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 지키진 않겠다. 라며 세상 상남자스러운 인터뷰로 기성 정치인 디스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괴짜 버민 슈프림 후보의 대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탈락은 했죠. 하지만 2012년 뉴햄프셔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당시 전 오바마 대통령이 약 49,080표로 1위를 했었는데 버민 슈프림 후보는 833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833명이 뽑은 거예요. 아니, 거의 1,000명 가까이는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버민 슈프림 정도는 코 숨치게 만드는 컬처쇼크 후보자가 출마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너무 무슨 코스프레 같은데요? 코스프레 행사 아니에요? 행사 아니에요, 행사 아니에요. 그 영화 아닙니다. 와. 실제로 저걸 했단 말이야? 아, 여기 영화 같아요. 영화 정말. 아닙니다. 영화 스타워즈 속에서나 나오는 병사들인 스톰트루퍼를 이끌고 가는 저 악당 다스베이더가 바로 대선 출마 후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크라이나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장에서 정육점 상인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니, 얘 무섭겠다. 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상대 후보와 정정당당히 겨뤄보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신분증의 사진,
실명과 다스베이더 씨의 실제 얼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아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얼굴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포기하는 대신에 약 한 달 뒤인 5월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시장 후보로 또다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키예프시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못해 강도가 너무너무 높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맙니다. 뭘 했을까요? 안에다 뭐 사람 있는데. 한 상점을 느닷없이 침입해서 마약이 어딨냐! 라고 소리치며 가게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을 벌여놓고 다스베이더의 인터넷당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라며 자랑스럽게 써놨지만 가게 주인은 생사람을 잡았다며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뭐죠? 실제로 당원들인 병사, 스톰트루퍼 몇 명은 잡혀갔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 세계 이색 선거 19, 14입니다. 투표 어디까지 해요? 지난 20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포경이 아닌 18살 미만 남자아이들의 포경 수술 허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주민 발언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시행되는 어린아이들의 포경 수술을 막자라는 취지로 제안이 된 거라고 합니다. 주지사가 반대를 해서 그런데 투표까지는 이건 가지 못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시시때때로 투표 대잔치가 벌어지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인데요. 자, 국민 1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어떤 안건이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북동부의 아펜첼 마을에서는요. 간혹 헐벗은 등산객들이 등장해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등산객들이 옷을 안 입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안건도 주민투표에 붙여졌고요. 결국 이게 가결이 되면서 벌금을 물어야 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급기야 2012년도에는요. 국민투표의 수를 더 늘리자라는 안건이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75.2%의 반대표가 나와서 이건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는 하기 싫었구나. 자, 하지만 그래도요. 스위스 국민들이 자신들 스스로 정부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번거로워하지 않고요. 자국의 이런 정치 제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주인은 누구? 미 대선 장외 대결. 선거 개표 방송에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선거 당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출구조사와는 별개로 미국의 유명한 711 편의점 있죠. 이 편의점에서는 커피컵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편의점에 미리 민주당이 적혀있는 파란색 커피컵, 공화당이 적혀있는 빨간색 커피컵을 준비해 두고요. 커피를 사려는 고객들이 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미리 승자를 점쳐보는 건데요. 실제로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까지 과거 4차례 대선에서 711 편의점 커피컵 투표 승자가 실제 당선자가 되면서 승자를 정확히 예측하는 장외 투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민주당 후보를 상징하는 파란색 컵이 31%, 공화당 후보를 상징하는 빨간색 컵이 29%로 민주당 후보가 소폭 앞설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지만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711 편의점의 커피컵 투표가 처음으로 빗나간 예측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다음은 이 쿠키로 보는 장외 대결도 있습니다. 네네. 711 편의점의 커피컵 투표보다 무려 8년 먼저 시작된 미국의 요리 가정 잡지 가족 서클이 주최하는 쿠키 맛 대결인데요. 이 역사의 시작은 빌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들에게서 쿠키 레시피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사람들이 그 조리법 그대로 쿠키를 만들어 본 뒤에 맛있는 쪽에 투표를 하게 된답니다. 이걸로 대선 후보들을 예상해 보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 2012년까지 6차례나 이뤄진 쿠키 맛 대결에서 이긴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한 사례가 5번이나 될 정도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안타깝게 지난해 대선 직전에 진행된 쿠키 맛 대결에서 오트밀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로 1623표를 받으며 승리한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쿠키 맛 대결 적중률에 5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쿠키가 맛있기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컵과 쿠키를 꺾고 이번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신장외 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옴비 호텔에서 진행했던 칵테일 투표입니다. 8주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7가지 종류의 수제 칵테일을 메뉴에 올린 후에
고객들의 선택을 집계해서 대선 당일 총 판매량을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칵테일이 42%의 득표를 얻으면서 대선 결과 예측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투표하면 안 잡아먹지. 애매한 선거법을 정리해주는 남자. 오. 선거날 인사 대신하는 질문이죠. 오늘 투표했어? 근데 여기서 아니 아직? 이라고 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캥거루국 호주인데요. 1918년에 세계 최초로 투표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한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나라입니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호주 달러, 하나로 약 17,000원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거 도입하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죠. 네. 그리고 만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요.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가 추가되는 건 물론이요. 심지어 빨간 줄,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오, 그렇죠? 근데 호주가 이렇게 엄격하기만 하냐? 그만큼 투표 동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양로원과 병원은 물론 산간 오지까지 이동 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가는 등 투표 동료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요, 호주 외에도 약 32개국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투표에 불참할 시 벌금은 기본이고요. 투표를 4번 안 하면 아예 투표권을 박탈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취업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엔 승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과 승진보다 더 타격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더요? 볼리비아입니다. 이 나라에선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무려 석 달 동안 은행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법률 때문에 볼리비아의 투표율은 80에서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말해요. 이것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투표 용지입니다. 와. 코끼리, 꽃, 손바닥, 시계. 저 심플한 그림은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인데요.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정당의 상징물로 정해서 투표용지에 함께 표시를 해둔 거죠. 또 이 그림 투표용지 이번에도 보시죠. 맞잡은 손, 손 하나. 저 정당 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이 그림 투표용지는 지난 2011년 2월에 남수단의 분리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인데요. 두 손을 맞잡은 그림은 분리 독립을 반대한다. 한 손을 쫙 편 그림은 분리 독립을 찬성한다는 뜻으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곳에 표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딱 맞네, 내용이. 내용이 비슷하죠. 합치자. 나 혼자 놀래. 용지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천의 얼굴을 지닌 투표용지. 지금까지 그림이 그려진 투표용지를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 자,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이것. 지난 2015년 IT 대선에서 사용됐던 투표용지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자가 50여 명이 넘어서 투표용지가 저렇게 큰 겁니다. 와. 또 과테말라 역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얼굴을 게재해 놓는데요. 사진이 특이한 건 뽑고 싶은 후보자의 얼굴에 크게 X표를 한답니다. 내 전현무 뽑고 싶으면 전현무 얼굴에 X표를 쫙쫙 해야 돼요. 야이! 뽑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평범함을 거부하는 또 다른 투표용지. 그림도 없고요. 사진도 없는 완전 심플한 일본의 투표용지입니다. 이름 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저 빈칸에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다 실수로 이름 잘못 쓰면 어떡해. 또 일본 이름은 또 길잖아요. 어려워요. 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춤법이 좀 틀린다고 해도 이 글씨를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겠다라면 유효표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일본 이름 같은 경우 점 하나, 핵 하나 이게 잘못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자필로 하는 투표는요. 선거인 고유의 필체를 남기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선의 당선자는 두 후보 중에 제발 무승부입니다. 뭐예요 이게? 아, 선거에 무승부가 어딨어? 왜 없어요? 동점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자리는 하나인데 동점이란 말이야? 동점 나오면 어떡하지? 홍콩에서는요, 선거 기간에 꼭 탁구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탁구 대결을 하는 것이죠. 둘이 1대1 대결합니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자, 홍콩의 현행 선거법에 따라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탁구공 중에
더 높은 숫자의 공을 뽑은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기 때문입니다. 야. 1999년 홍콩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완이청과 피터 라우가 820표를 똑같이 얻어가지고 동점이 되자 완이청이 9번. 와이고. 진짜 끝났죠? 뽑았네. 끝났네. 피터 라우는 5번이 적힌 탁공을 뽑아서 진짜 뽑았어. 완이청이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커. 자, 다음으로 페루로 갑니다. 자, 페루의 필핀토 지역의 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 윌베르 메디나와 호세 코르네오가 동일하게 236표를 얻자 페루 선거법에 따라 동전 던지기로 최종 승자를 가렸고요. 아 진짜? 진짜? 그냥 책상에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윌베르 메디나가 당선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래 우리나라 이거 이제 오상준 후보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3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12장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참고로 지방선거에서는요, 좀 다른데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기자 대 오기자.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세요. 자, 먼저 행복지수 1위 국가의 선거 클래스. 또 이것 줄 테니 한 표 주세요. 경찰을 보고 순식간에 달아난 사람들, 또 차를 타고 급히 도주하려는 한 여성, 그리고 그들을 잡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경찰. 자, 범죄 스릴러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이타쿠아티아라 지방선거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의 눈에 무언가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수많은 인파가 한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었던 건데요.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후 자동차 안을 천천히 살펴보던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소량씩 종이에 쌓인 코카인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이타쿠아티아라 시의원에 출마했던 카르멘 크리스티나 리마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홍보지 뒤에다 코카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엉망이다. 경찰의 눈을 피해 이거 받고 저 한 표만 찍어주세요. 라고 유세를 하던 그녀는 선거 부패와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 세계 이색 선거 19 두 번째 1위 후보 기자입니다. 우리 귀여운 현무 아저씨가 사탕 하나 사줄까?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한석준 씨, 당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저공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들의 행복지수 1위에 빛나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에서는요. 무려 3살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3살이요? 3살이요? 자, 코스타리카의 3세 이상 아동들은 선거날이 되면요. 전용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학생, 또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각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요. 아이들이라고 후보가 다른 게 아니고요. 투표할 후보, 투표 용지 등 실제 선거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는 정식 투표 결과에 반영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 경험만 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일종의 모의 투표인 셈인데요. 좋다. 자, 그런데요. 정식 선거에 반영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투표 결과를 맨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스타리카의 현지 정치인들입니다. 자, 어린이 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에 반영이 되진 않지만 선거 방송에선 그 결과가 공개되고요. 참고로 재미있는 거는요. 어린이 투표 결과가 어른들 투표 결과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는 눈 다 똑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한편 또 청소년 투표의 경우 각 정당으로 투표 결과가 전달이 됩니다. 미래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아, 요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네요. 미래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은 몇 년 있다가 실제로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투표권이 생기는 유권자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정치인들이 실제로 힘을 써야 된다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코스타리카가 저렇게 또 민주의식이 또 성숙한 나라인지 몰랐네요. 선거 선진국이네요. 아주. 그러니까 네. 대박이다. 멋있다.